결정장애 생기는 데는 뭐 이 사람이 결정력이 없는 애가 아니거든요. 야, 부대찌개 어제 먹었잖아. 넌 또 뭐 부대찌개야. 아, 넌 너무 투박해. 너 너무 상투적이야. 결심한 일을 끝까지 밀고 나가지 못하는 성격입니다. 흥미는 많은데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이든 꾸준히 오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네요. 이건 좀 약간 질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역으로 물어볼게요. 자,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언제입니까? 뭔가를 열심히 했는데 이게 사람들의 어떤 관심을 좀 못 받고 좀 별로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저도 흥미도 떨어지는 것 같고. 뭔가를 열심히 하지만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이거 별로야.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원초적인 답변을 드리면 그 얘기를 하는 새끼를 죽여버리고 싶다. 이 말이 막 나오는데, 그렇죠. 제가 자존감에 대해서 늘 책을 봐요. 네. 이제 저도 자존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소모임도 운영을 준비를 하면서 이제 영상을 찍어 나가고 있긴 한데 그 영상을 보고 싶거든 알아서 잘 찾아서 보시고 우리의 관심사는 바깥 세계에 있어요. 바깥 세계. 그 자존감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이거거든요. 내가 나의 상황을 봤을 때에 나의 내 경제적 상황이나 내 인간관계적 상황, 내 사회적인 상황,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했을 때에 주관적인 입장에서 괜찮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 내가 이러한 상황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라는 평가를 내리는 게 자존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 자존감을 미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정말 잔인한 게도 인간관계예요. 근데 이 인간관계라는 게 단순하게 뭐 사람이 맞냐 적냐 이런 걸로 따지는 게 아니거든요. 발 넓은 거 치면은 대통령님은 자존감이 높아야죠. 근데 이 인간관계적인 이 양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질에 의해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인간관계의 질은 내가 사람들과 정말 상호 교류를 잘하고 있느냐. 이게 1번. 그리고 2번. 그 상호 교류를 통해서 내가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느냐, 안 받느냐. 여기에 의해서 자존감이 좌우가 돼요. 그리고 그런 걸로 인해서 내 감정도 뒤따라가요. 당연한 얘기겠죠. 아니, 어느 누가 막, 야, 너 잘한다, 잘한다 이러면은 갑자기 닥쳐. 이러진 않잖아요. 제 주변에 이런 사람도 봤어요. 막 칭찬을 들을 때는 막 엄청 좋아. 이게 감정 곡선이 되게 업앤다운이 심한 친구인데, 칭찬을 엄청 할 때는, 칭찬 받을 때는 엄청 좋아해요. 그리고 칭찬을 안 받고 누군가가 지적을 한다거나 비난을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 애가 있어요. 뒤에서 막 이렇게 이러고 우는 애들을 봤어요, 제가. 이 감정 기복이 되게 심하거든요. 이걸로 인해서 사람의 자존감이 좌지우지가 돼요. 인간관계에서 이 부정적인 피드백 저도 많이 당해봤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할 때에 내가 원하는 일,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막 이렇게 인정을 해준다거나 그렇게 해주면 이 사람은 자존감이 건강하게 더 형성이 돼가지고 어떠한 일을 할 때 자기 확신이 생겨가지고 진짜 잘해요. 진짜 잘하거든요. 그리고 또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모두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이 그래요. 누군가가 비난한,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야, 이거 별로야. 하지 마. 아우, 야, 야, 야. 그 내 스타일 아니야. 옐로우 카드. 막 이러면서. 이런 거를 들으면은 당연히 자존감이 안 좋아져요. 자존감이 갑자기 떨어지죠. 근데 이러한 부정적인 피드백을 계속 켜켜이 쌓아놓고 누적이 된다. 누적해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부정적인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듣지 못했다거나, 아니면은 너무 크게 충격 먹을 정도로 들었을 때는 자존감이 한순간에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설령 원하는 일이라도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안 하게 돼요. 하다가 중간에 딱 끊어져요.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등산 얘기를 또 해볼게요. 등산을 해요. 이 한라산 정상 올라가요. 500m 올라왔어. 어떻게까지 500m 올라왔어요. 근데 막 500m 올라왔는데 막, 야, 너무 힘들어. 야, 너 얼마 남았냐? 뭐? 더 올라가야 돼. 야, 그만 가, 그만. 근데 그 그만 가 소리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그래. 막 내 친구 막, 그렇게 좋은 소리 하던 민식이 마저, 야, 이제 그만하면 안 되겠냐? 그만 올라가자. 나 너무 힘들어. 어떤 느낌 들어요? 그만해야겠다. 그만해야지. 이래요? 정말 양반인데? 너무 선비 아니신가? 그만해야겠다. 그래, 내려가자. 이렇게 돼. 저 같았으면, 에이씨, 야, 내려가! 이랬을 것 같아요. 성질 날 것 같아, 막.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으면은, 일만 이 감정이 팍 터져요. 뭐, 이 감정이 저처럼 뭐 분노의 감정으로 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속상한 감정이 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그 부정적인 사람들을 향한 그 적대감이라고 하면 되고 약간 손절을 치겠죠. 당분간 너네는 나랑 거리 두기 이러면서. 당연히 포기하면서 내려가면서 뭔 다시 내가 니랑 산 오나마 하나 보자 이 나쁜 새끼 이러면서 막 하거나 나는 진짜 한라산 올라가고 싶었는데 한라산 왜 못 올라가게 하는 거야? 이러면서 차라리 나라도 올라간다 그럴걸. 근데 나라도 올라간다 그러면 쟤네들 나 진짜 버릴 것 같아. 이러면서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감정에도 변화가 생기고 그리고 행동에도 변화가 생겨요. 네. 아니 부정적인 피드백 하나 받았는데 뭐 행동에 변화가 생긴다고요? 에이 뻥치지 마세요. 사실입니다. 부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받으면은 주로 나타나는 현상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결정장애가 생겨나는 거예요. 네. 결정장애 생기는 데는 뭐 이 사람이 결정력이 없는 애가 아니거든요. 결정을 했는데 다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은 거예요. 나는 오늘 부대찌개 먹고 싶어. 그러면은 야 부대찌개 어제 먹었잖아. 넌 또 뭐 부대찌개야. 그럼 김치찌개. 야 김치찌개 너 야 다른 거 없냐? 다른 거? 다른 거. 너 너무 투박해. 너 너무 상투적이야. 네가 그러니까 맨날 일을 하면은 매뉴얼대로 하니까 그렇게 피곤하게 사는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 그럼 네가 결정해. 난 모르겠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이게 결정장애가 와버려요. 그리고 눈치도 많이 봐요. 눈치도 많이 봐요. 어떠한 일을 할 때 김치찌개 먹냐 부대찌개 먹냐를 고민하고 있을 때에
뭐 다 계산하겠죠. 김치찌개를 먹으면은, 김치찌개 먹자 그러면은 저 민식이가 또 욕을 할 것 같고, 부대찌개를 먹자 그러면 저 영미 저 지집에는 매운 거 못 먹는다고 난리 칠 것 같고, 부대찌개 먹자고. 맞다. 영숙이 베지테리언이라고 또 부대찌개 싫어하잖아. 이렇게 되는. 음. 계속 눈치만 봐요. 계속 눈치만 봐요. 그러면, 난 뭐 먹자고 얘기 못 하겠어. 쟤네들 먹는 대로 따라갈래. 음. 그 과도하게 친절을 베풀게 되는 거죠. 그 사람 눈치 보면서. 음. 과도하게 친절을 베풀게. 이게 사람의 피드백이 솔직하게 중요해요. 저도 맨 처음에 강연했을 때 이러한 질문을 받았을 때는 뭐라 생각했냐면은,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은, 야,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너는 너야. 너는 네 방식대로 해. 라고 했는데, 저도 그렇게 밀고 왔는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계속 저항받는 게 사람이거든요. 어느 일을 하다가 보면은 하는데 중간에 또 딴지 걸어요. 또 시비를 건단 말이야. 야, 이거 별로 아니냐? 야, 이거 가지고 뭘 하겠다고. 하지마. 이렇게는. 그러다 보면은, 진짜 뭐 안 되긴 안 되나 보구나. 그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 사람 소리에 하나의 매뉴얼을 만들어버려요. 근데 이 매뉴얼이라는 게 이게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매뉴얼이 아니라 진짜 절대적인 진리의 매뉴얼이 돼버려요. 나는 이걸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그럼 나는 포기. 빠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사람에게 신경 쓰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는 거는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는 안 맞는 것 같기는 해요. 외부 사람들 소리도 중요하긴 해요. 근데 그 소리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아라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좋은 방법은 내가 이 일을 할까 말까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은 저는 정말 가까운 사람, 내가 의존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답을 구해라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건 방법이 좀 있어요. 정말 나를 좀 어느 정도 알고 나의 그 뭔가 가치를 좀 이해해주는 그러한 사람 한 명 옆에 껴놓고, 그리고 좀 약간 옆에 한 놈은 얘는 좀 객관적으로 얘기할 것 같다. 모든 정말 온갖 데이터를 다 갖고 와가지고 피곤하게 만들 것 같다 하는 애 한 명 껴가지고 똑같은 비율에 맞춰서 물어보는 거예요. 야, 내가 이걸 하려고 하는데 너 어떻게 생각하니? 그럼, 좋아.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할 거고, 이쪽에서도, 야, 이걸 잘 따져봤는데, 야, 이거는 솔직히 좀 힘들 것 같아. 이건 안 돼. 야, 다시 생각해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여기서, 야, 그럼, 이러면 또 혼란스럽잖아요. 이렇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 얘기를 자세히 듣다 보면은, 교집합이 생겨요. 어느 부분에서 교집합이 생기는데 그 교집합을 내가 나한테 주는 소리로 만들면 돼요. 네. 뭐 그렇다면 왕수디 씨는 뭐 어떻게 지금까지 이대로 이렇게 살고 계세요? 물어봤겠지만 저도 똑같은 방법 썼어요. 네. 전 한두 명으로 안 됐어요, 솔직히. 전 되게 많았어요. 일단 제 영상을 이제 꾸준히 봐주는 분이 한 5분 계셨고, 그리고 이제 너무 객관적으로 봐주는 5분이 계셨어요. 그러면서 이쪽에서는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여기에서 좀 약간 오버하시는 분들은 우리 목사님이 설교해주는 것처럼 너무 감동이었어요. 막 이렇게 오버해 주시는 분. 이건 좀 걸러야 돼요. 이거는 걸르고. 그리고 이쪽에서는 야, 주제가 너무 투박해 하고, 아니면 야,
이거 저번에 했던 얘기인데 또 겹치잖아. 딴 주제에. 이렇게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요 중간 가운데에서 뭔가 공통 분모가 생겨요. 교집합이 생겨요. 내가 이 얘기를 했는데, 이건 좋다 그러는데 여기서 너무 겹친다? 결론은 얘기를 하란 얘기네? 결론은 얘기를 하되, 이쪽을 좀 약간 수용을 해서 바꾸면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이런 거를 전문용어로 돌려막기라고 얘기를 하지요. 하여튼 뭐, 저는 이 내용을 그러면 내용을 얘기하지만 정말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주제를 뽑아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예. 그렇게 하면서 진행. 아니면, 나는 양옆에 사람들 껴있는 거 피곤해 그러면은, 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여기에서 말하는 높은 자리는 뭐, 회장님 위치급이 아니라, 나의 입장에서 봤을 때, 뭐, 좀, 직장인이다. 그럼 나보다 조금 회사를 조금 오래 다니신, 직장 상사. 꼰대는 만나지 말고, 꼰대는 만나지 말고, 저분은 정말, 직장 상사님이신데 너무 존경스러워. 이런 소리가 나오는 정도. 그분의 언행 심사를 봤을 때 저분은 너무 온화하시다. 직장 상사인데 너무 온화하다 싶으신 분들, 그분께 물어보면 되는 거고. 그럼 그분이 뭐 말을 해주겠죠. 뭐. 내가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해보니까 자네 생각대로 하는 게 요즘 시대에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우리 회사 시스템이 너무 구닥다리여가지고 자네 생각대로는 하긴 좀 힘들 걸세.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이 일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한다거나 하되 중간에서 내가 어떻게 뭔가 보완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면서 그렇게 수정할 필요도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사람에 의해서 상황이 좌우되는 건 맞아요.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는 건 맞지만 그 가운데에서 내가 걸릴 건 걸르고 캐치할 건 무엇인지 그 가운데에서 교집합은 무엇인지를 잘 찾는다면은 오히려 그게 내가 어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일말의 동력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모든 사람은 일말의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 가능성이 실패의 가능성도 있을 뿐더러 성공의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실패와 성공의 가능성, 모든 가능성은 다 열려 있다고 저는 봐요. 하지만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 내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내가 내 중심을 어떻게 붙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공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